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아메리카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궁전의 테니스 코트장이에요. 스페인의 왕비는요, 황금빛과 주홍빛 차일 그늘 아래에 앉아있고 하녀는요, 곁에서 커다란 부채를 천천히 흔들고 있어요. 그때는요,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막 최고 집정관이 된 직후였어요. 그렇지만 스페인 왕실 사람들은 머지않아 그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은요, 남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온 손님을 초청해서 아들과 테니스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페르난도 왕자는 테니스를 열심히 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 손님이 져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페르난도 왕자는요, 꽤 고함을 쳤어요. 네가 감히 나를 이겨? 네. 볼리바르는요, 한참 동안 멍하니 테니스 코트장에 서 있었어요. 볼리바르의 가족은 스페인의 남아메리카 식민지인 베네수엘라에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조상의 나라를 구경하러 다니는 중이었죠. 싸움도 잘하고 교육도 잘 받고 대단히 강하고 용감한 젊은이였어요. 볼리바르가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요, 자신의 조상들의 나라 스페인에선 절대로 장군이나 정부의 관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크레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스페인의 이주민들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을 크레올이라고 해요. 스페인 토박이로 태어난 사람들을 반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서로 차별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볼리바르가 태어난 베네수엘라의 크레올들은요, 오래전부터 스페인에게 강한 불만을 품어왔어요. 얼마 후에는요, 미란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크레올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크레올들을 모아서 베네수엘라에서 스페인 총독과 병사들을 쫓아내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네, 싱겁게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런던으로 도망쳐야 했어요. 그 무렵에 볼리바르는 여섯 해째 유럽을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존 로크를 비롯해서 개봉주의 사상가들의 책을 읽고 프랑스와 미국 혁명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볼리바르는 본국의 권력을 엎어버리고 독립해서 별개의 국가가 된 식민지들을 알고 있었어요. 베네수엘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다 라고 결심을 했고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 볼리바르는요, 스페인 총독의 초대를 받고 파티에 갔어요. 스페인 국왕의 무병 장수를 위해 한 잔을 쭉 마시자는 제안을 했죠. 그런데 볼리바르는요, 원치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고대하던 기회가 왔던 거죠. 나폴레옹이 스페인으로 진격을 해서 페르난도 왕자와 그 왕실 일가를 내쫓고 나폴레옹 형인 조제프에게 통치를 맡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무리의 군대 장교들이 세비야에 모여서 훈타라고 하는 비밀단체를 만들고 프랑스 침략군에게 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땅은 온통 전쟁으로 난리가 난 상황이었죠. 남아메리카의 크레올들은요, 훈타라는 이 조직이 나폴레옹 군대와 싸우느라고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볼리바르는 강력한 뜻에 크게 힘을 입어서 크레올들을 데리고 수도인 카라카스로 몰려가서 스페인 총독을 몰아내고 이제부터 베네수엘라는 자유의 나라가 되었노라 선언을 했어요. 볼리바르는 애국자 군대라고 불린 그 반란군의 대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런던으로 도망쳤던 미란다가 돌아와서 총사령관이 되었어요. 남아메리카의 독립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아르헨티나는 이미 독립을 선언을 했고 아르헨티나의 북쪽에 있는 파라과이도 곧 독립을 선언을 했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아직 베네수엘라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항구에 도착을 해서 전투 준비를 갖추었죠. 그래서 그의 휘하 장교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의 반란은 실수였다. 그러니까 볼리바르의 반란은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리바르를 돕는 장군도 있었고 방해하는 장군도 있었던 거죠. 이때 미란다는요, 다시 배를 타고 런던으로 도망갈 궁리를 했던 거죠.
볼리바르와 많은 애국자들은요, 미란다를 보고 격분했어요. 스페인 군대가 도착을 해보니까 미란다를 데리고 이제 스페인으로 가버렸어요. 미란다는 죽을 때까지 스페인의 어느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볼리바르는요, 멀리 도망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이웃 나라로 도망을 쳤는데 그곳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뉴 그라나다라는 곳이었어요. 볼리바르는 그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크레올들에게 베네수엘라를 도와주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뉴 그라나다 사람들은 승낙을 했어요. 그리고 스페인 군대를 함께 공격하고 내쫓아냈어요. 1813년에 볼리바르는 군대를 이끌고 카라카스로 다시 돌아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베네수엘라의 독립을 선언을 했던 것이죠. 독립을 선언한다고 해서 독립전쟁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스페인 군대가 아직 여러 도시들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베네수엘라 반란을 하는 그 지도자들은요, 모두 크레올들이었어요. 그곳에서 태어나기만 했을 뿐이지 핏줄은 스페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토지와 목장, 넓은 집을 갖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남쪽에는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라네로라고 부르던데요. 그 사람들은 부유한 크레올들을 미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군의 장군들이 라네로라는 사람들을 꿰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네로들이 스페인 군대에 가세를 해서 볼리바르와 싸웠어요. 이 라네로라는 사람들은요, 말 타는 솜씨가 뛰어나고 거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리바르는 라네로들이 힘을 보탠 스페인 군대를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카라카스는 스페인의 것이 되었어요. 볼리바르는 가까운 자메이카 섬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그 섬은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거죠. 그 무렵에 스페인은요, 나폴레옹 군대를 몰아냈고, 옛날에 볼리바르하고 테니스를 쳤던 그 왕자가 이제는 스페인 국왕 페르난도 7세가 되어 있었어요. 이 페르난도 7세는 11,000명의 병력을 남아메리카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그 식민지들이 다시 스페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 거죠. 나폴레옹은 죽었고 오랜만에 평화를 찾았어요. 해방자 볼리바르는 망명자 신세가 되었고요. 남아메리카의 스페인 식민지들은 자유를 아주 잠깐 맛보다가 다시 스페인의 식민지로 머물렀던 것입니다. 볼리바르는 언젠가 그의 나라를 해방시킬 자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남아메리카를 미합중국처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은 볼리바르는 자기가 꿈꾸는 그 나라는 대영 제국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헌법이 있지만 국왕이 따로 있는 영국의 시스템이 아무래도 더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볼리바르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은 그에게는 군대도 없었고 베네수엘라는 해묵은 원수인 페르난도 7세의 손안에 있었어요. 볼리바르는 자메이카를 떠나서 아이티로 갔어요. 아이티의 국왕은 볼리바르를 흔쾌히 돕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척의 배와 병사들을 보내주었어요. 볼리바르의 작은 군대는요, 3년 동안 싸우고 또 싸웠어요. 다른 식민지의 반군 지도자들과 힘을 합치려고 노력을 했고요. 남아메리카의 모든 식민지들이 힘을 합친다면 스페인 군대가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도자 중에서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볼리비아는 마르틴 군대의 도움으로 스페인 군대를 몰아낼 수가 있었어요. 마르틴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일찍이 스페인 군대에 들어가서 비밀단체 훈타에 충성을 했던 적이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공을 알아주는 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사람이 크레올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반란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남아메리카에서 스페인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려면 먼저 리마를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리마는 태평양에 자리 잡은 식민지 페루의 수도였어요. 리마를 장악하고 있었던 스페인 권력을 엎어버릴 수만 있다면 반란이 성공할 가망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리마의 스페인 사람들은요, 반란군이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안데스 산맥을 넘고요, 드디어 해안에 상륙을 해서 진격을 했는데요. 몇 달 동안 리마를 포위할 수가 있었어요. 리마는요, 스페인 군대가 포기하고 페루의 산악지대로 후퇴했어요. 마르틴은 이제 페루가 해방되었다고 선언할 수가 있었어요. 볼리바르는 반란군의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가 꿈꾸는 남아메리카 연합군, 헌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어요. 콜롬비아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그 연합국은요, 뉴 그라나다,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현재의 에콰도르인 키토, 이 세 개의 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의했던 거죠. 키토는 그때 당시에 스페인 손안에 있었지만 곧 해방되었어요. 반란군은 남아메리카의 거의 전 지역에서 스페인 군대를 탈탈 털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볼리바르는 콜롬비아 공화국의 통치자가 되었고, 산 마르틴은요, 페루의 집정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전체를 연합해서 하나의 강대국으로 만들려던 그 볼리바르의 꿈은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마르틴은요, 이렇게 하소연했대요. 자유를 위해서 24년 동안이나 싸웠지만 이젠 정말 지쳤어.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남는 건 재앙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오래지 않아 볼리바르도 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독립을 얻기 위해 싸움을 이끌어왔던 볼리바르를 남아메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루의 북부 지방은 그의 이름을 따서 볼리비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지만은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하던 그의 행동을 보고서 사람들은요, 증오하기도 했어요. 오래지 않아 볼리바르는요, 결핵으로 죽었어요. 그가 사랑했던 남아메리카는요, 스페인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